현재 4대 4의 마법 이진숙이요 한독수 돌아온다. 윤 대통령도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그 상황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만 하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7시간 정도 계속됐는데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은 대부분 눈을 감고 정인 신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영배 헌재 소장이 더 편파적인 진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대체로 이진우나 여인영의 정인 신문 때도 눈을 거의 감은 채로 차분하게 들었는데 마지막 순서 제가 말씀드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 때는 이 표정과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홍장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 이것을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장원이 변심을 했다는 것을. 특히 이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갑자기 홍장원이 경지된 경위를 물으니까는 홍장원이 제 경질 요원은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피식 미소를 또 보이기도 했다. 거짓말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공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그 앞에는 질문을 못하도록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홍장원의 진술을 반박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 화가 났으니까는 홍장원에 대해서 책상까지 치면서 이 계엄 사무를 계엄 때문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이제 표현은 이제 격려 차원이었다 했는데 이제 격려라는 말이 다른 국정원장에게도 쭉 했던 것처럼 간첩들 좀 싹 잡아들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4대 4의 마법이란 것이 뭘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8명 8인 체제에서 4명이 그 인용을 주장을 하고 4명이 기각을 강조를 해서 결국 기각이 됐죠. 이게 탄핵은 그 8명이 심리를 하든 9명이 하든 뭐 6명이 하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인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명이 해서 불과 하루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또 탄핵 쪽에 손을 들어준 좌파 재판관들이 4명이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정정미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4명이 탄핵을 해야 된다. 불과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에게 완전히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주장을 한 거죠. 그때 그 보수 쪽 재판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기각에 손을 들어줘서 기각이 됐습니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인데, 자, 이 이제 4대 4가 됐는데 왜 제가 4대 4가 마법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오늘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19일 날 첫 변론을 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면은 한독수 왜 지금까지 안 하느냐 이런 그 비판이 많았는데 이것도 좀 저 멀리 잡아놨죠. 그런데 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이 한독수 탄핵 심리의 주심입니다. 그런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오늘 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이 있었다. 이 민주당 쪽에서 내란죄 철회 요청이 있어서 탄핵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란죄를 뭐 철회를 할 것 같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하면 그때 그것도 한번 생각이 나시죠.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탄핵 수처안에 내란죄를 집어넣었다가 그게 이제 아주 그 심리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는 이게 이제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아마 심리를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있었죠. 근데 민주당이 오늘 이것을 한덕수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빼려고 한 것은 지금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때 5가지 이 탄핵 사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아마 어떤 뭐 입증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덕수 그 총리에게까지 그래서 이것은 또 빼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변론 기일은 이제 잡혔습니다. 변론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이 나오면은 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빨리 나올지 뒤로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국무총리가 부재 중인 상황이고 한덕수 총리 쪽이 지금 계속 신속한 재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것을 지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뭐 관세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요구들이 막 들어오고 또 국내적으로도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재판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 4대 4로 한덕수 기각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념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갈려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재판관들이 스스로 회피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죠. 바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그런데 오늘 헌재가 회피 촉구 의견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끝까지 자기들 8인 체제로 가겠다. 그러니까는 좌파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8명 재판관 체제로 나머지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재명의 뭐 사법연수원 동기고 아주 절친한 관계라는 문형배 그리고 이 문형배와 같이 우리법연구회 그 출신인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의 동생, 정계선의 남편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인데 그 영향을 미친다 해서 스스로 회피하라고 그 재판 회피해서 빠져나가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8인 체제가 될 텐데 일단 또 오늘 또 하나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문형배는 오늘 회피를 안 한다고 했는데 문형배 탄핵안이 국민청원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청원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국회 전자청원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문형배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어제 법사위로 해부가 됐는데 국회 청원에는 의원이 소개를 하는 청원이 있고 국민동의 청원 2가지가 있죠. 그런데 국민동원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은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그 효력을 지녀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그 청원은 이틀 만에 5만 명을 채웠고 원래 30일 만에 5만 명 채우면은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이틀 만에 5만 명을 채웠고 지금 한 10만 명을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민심도 문형배는 안 된다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한 뭐 이틀 만에 다 채우고 지금 10만 명이 돌파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문형배 탄핵안은 이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폐기되는 수순을 받는데 자 법사위 지금 뭐 정청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는 안 될 것이고 법사위 산하 뭐 정원심사소위원회도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인데 통과는 되지 않겠죠. 문형배에 대한 이 탄핵안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민심이 있다는 것을 또 거듭 확인을 하는 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은혁은 이 지금 당분간은 이게 마은혁을 셀프 임명하는 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된 상황에서 마은혁은 당분간 현재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이제 8인 체제가 되는데 이게 그 이재명과 문형배의 딜레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마은혁 딜레마. 뭐냐면은 마은혁을 이렇게 어떻게 억지로 해가지고 이 최상목 거란대행에게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고 막 탄핵한다고 협박을 해서 마은혁을 지금 말고 나중에 집어넣으면은 윤석열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결정을 하는데 심리에도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일반 그 형사재판처럼 공판 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은혁이 그 채로 들어왔으니까는 다시 하자. 공판 갱신하자. 계속 이런 그 요구를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것은 형사 이 재판에서 다 받아들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헌재 심리가 더 뒤로 미뤄질 수가 있다. 결정이. 그건 이재명과 문형배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마은혁은 아마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은혁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더 뒤로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꼼수를 다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8인 체제니까는 한독수가 4대4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심리도 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재는 민심을 쫓아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대0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는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려서 8대0으로 됐죠. 민심을 쫓아가는데 요즘에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 나왔는데 오늘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가 46.9%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그전에는 탄핵 기각 말도 못했죠. 초반에는 한 뭐 20%도 채 안 나올 때로 시작을 했는데 46.9%가 나왔습니다. 이게 12월 말에는 이게 에이스 리서치 기준으로 37%였는데 뭐 한 보름 사이에 거의 10%가 더 민심이 더 올랐습니다. 보름도 아니죠. 한 일주일 차이네요. 일주일 사이에 10%가 더 올랐습니다. 최근에 공중파 3사 설 연휴 여론조사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전에는 한 20%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이제 민심의 변화가 있고 특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에이스 리서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된다가 46.9% 찬성은 51.4%인데 이 탄핵 그걸 기각해야 된다는 것 중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따로 빼보니까는 무려 56.2%가 탄핵에 반대를 한다. 56.2%. 그리고 TK도 51.7% 가반 이상이 탄핵을 반대를 한다. 이 좀 민주당이 계속 무슨 뭐 여론조사가 뭐 잘못되는 여전히 뭐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신문사가 허접하니 하지만은 자 이것은 뉴시스 통신사죠. 뉴시스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는 대규모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저 역사도 아주 오래된 그 여론조사 업체죠. 자 거기서 조사를 한 것이 거의 뭐 절반에 육박을 하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소신껏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대4의 마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또 아니 더 압도적으로 뭐 기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